반갑습니다.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입니다. 오늘 기자간담회 많은 분들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가 이제 경남에 온 거는 우리 권 여사님, 권양수 여사님 예방하고 그다음에 경남도당 창당대하고 그리고 이어서 대구에서 또 시당 창당을 준비하고 있어서 그 대구시당 창당준비위원회 행사까지 참석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제가 창당 정치참여 창당 선언하고 한 뒤에 봉화마을을 지금 두 번째 옵니다. 대사님 만나서 여러 가지 말씀 듣고 많은 조언도 얻었고요. 오늘 또 특히 이제 저희가 1호부터 8호까지 혁신이 이제 8분을 발표했는데 그중에 서울 일정 있는 분들 빼고 많이 같이 모시고 왔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간담회 마치면 노무현 대통령님 참배할 생각입니다. 제가 뭐 특별히 드릴 말씀, 먼저 얘기 드릴 말씀 없을 것 같고 기자분들께서 질문하시면 소속과 이름 밝혀주시고 질문하시면 그에 대해서 답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영입은 8분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와 별도로 이미 비례대표 후보를 희망하는 분들은 이미 그 공지가 나갔고 그 접수가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주 내일이네요. 월요일 날 접수 마감이기 때문에 제가 그 향후 비례대표 선정에 대한 원칙 절차는 이미 공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진행될 것이고 접수가 끝나면 그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거기서 심사위원회가 만들어질 건데 저 역시 후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그 원칙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 매우 힘들다. 그리고 그 선거관리위원회는 당대표와 별도로 독립적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서 뭐 경남이기 때문에 또는 뭐 예를 들어서 호남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넣어야 된다 이런 말을 제가 할 수는 없다. 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자체 논의에 따라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없으신가요? 제가 네. 뵙고 혹시 어떤 말씀 나눴습니까? 으로 지명되고 사실 제가 조용히 뵈러 왔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뭐 여사님 예방을 했습니다만은 2019년 장관 임명 후보 이후에 5년 만에 방문이죠. 그래서 여사님께서 그간 있었던 여러 일들에 대해서 위로 말씀 주셨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조국혁신당 만든 것에 대해서 잘했다라는 말씀하시고 최근에 조국혁신당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있어서 좋게 좀 다행이다. 그리고 이 흐름이 민주당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아. 잘 하라. 그래서 민주당과도 협력을 잘 하면서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지 않겠는가. 시너지라는 단어는 쓰신 건 아닌데 서로 이렇게 상승 효과를 낼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지난주까지 정당 지지율이 뭐 하나하나 제가 뭐 여론조사 업체를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은 비례정당 그 지지율 같은 경우는 20%를 조금 넘은 것 같습니다. 그게 한 서너 개에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는 한편으로는 매우 그 점에 있어서 고무가 된다. 즐거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 지지율이라는 것은 또 언제든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매우 진중하게 또 겸손하게 할 생각입니다. 저희의 정당 활동을 벌일 생각입니다. 저희가 그리고 이제 왜 그러면 아주 짧은 시간 내에 만들어진 신생 정당에 그렇게 많은 지지율을 보내주시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생각해 보면 조국혁신당이 지금 내세우고 있는 저희의 비전과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의 그 공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윤석열 정권을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저희가 이제 3년은 너무 길다는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권이 이 상태로 3년을 더 가게 되면 민주공화국의 가치와 뿌리가 흔들리겠다라는 위기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한편으로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 조국혁신당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캠페인이 국민들이 지금 가지고 있었던 울분이나 분노를 좀 풀어주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속이 시원하다, 울분이 풀린다.
자기가 하고 싶은 국민들께서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을 당신들이 해줘서 좋다 이런 말씀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모여서 지금 20%한 초중반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것에 매우 감사하면서도 그런 마음을 받아 안아서 더 진중하고 더 신중하게 그렇지만 윤석열 정권의 실정과 각종 비리와 싸우는 데서는 어떠한 타협도 없이 단호하게 싸울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마음에 다가가는 문제에 있어서는 더욱더 겸손하고 진중하게 나아갈 생각입니다. 충분히 언론에서 그런 비판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두 가지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황 의원님도 저도 정치인 이전에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특히 헌법적 기본권을 갖는 국민이기 때문에 재판에서 하급심에서 유죄가 났다 할지라도 상고를 하고 유무죄를 다툴 수 있는 헌법적 기본권이 있습니다. 그것이 보장이 안 된다면 민주공화국이 아니죠. 국민 여러분들께서 기자 여러분들께서 생각해 봤을 때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면 모든 기본권을 포기해야 되느냐? 그건 독재국가입니다. 그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기자님께서 질문한 것 관련해서 일부 정치평론가 또 일부 정당 또 일부 조선일보를 포함해서 몇몇 언론에서 황우나 조국 등에 대한 비난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걸 봤는데 제가 최근에 조선일보 사설을 또 한번 봤습니다. 봤는데 이렇게 좀 반문을 하고 싶은데 조선일보는 또는 몇몇 그 보수 언론은 전두환 정권 이후에 어떤 일을 했는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전두환 군사 독재 정권이 들어서는데 어떤 아부와 찬양과 온갖 범죄 행위를 했는지 돌아보고 각종 범죄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군사정권, 군의주의 정부가 결탁해서 어떠한 수사도 기소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죄 판결도 받은 바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윤석열 정권과 싸우다가 수사가 되거나 기소가 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여론조사를 보니까 조국혁신당을 가장 강력히 지지하는 세대는 한 40대, 50대로 보입니다. 여론조사상으로는 사실인 것 같고 20대의 경우에 있어서는 지지율이 낮은 것도 사실 같습니다. 근데 제가 또 보니까 현재 20대 같은 경우는 조국혁신당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정치 자체에 대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다른 정당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저는 그 문제를 조국혁신당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정치 구조 또 정당에서 20대의 정치 참여, 정치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같이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는 저희 강령 나중에 정책 등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20대의 삶을 어떻게 개선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20, 30대가 당군 이래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스펙이 높은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능력에 있어서 영어 능력이든 컴퓨터 능력이든 각종 모든 능력에서 당군 이래 한반도에 살았던 어느 세대 20대보다 가장 능력 있고 우수한 20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20대가 일자리 구하기 힘들고 연애하기 힘들고 이런 상태에 있다는 것은 저희는 신생정당이긴 하지만 저희 당을 포함해서 기성정당, 그 다음에 기성세대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고민해서 20대가 자신의 일자리에 대해서, 자신의 집에 대해서, 자신의 연애에 대해서 훨씬 지금보다는 자유롭고 편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게 조국혁신당의 목표고 그럼 조국혁신당 만으로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도당을 창당하러 오셨으니까 경남 국민들이 조국혁신당을 선택해야 되는 이유가 두 가지 질문하셨는데 두 가지 질문이 모두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저는 제가 82년에 서울로 유학을 가기 전부터 이제 부산에 살았고 저희의 선사는 경남에 있습니다. 저희 친인척이 부산 경남에
이제 PK라고 하는 지역에 있고 저희 선산이 요 김해와 뭐 창원과 부산 지역이 흩어져 있는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저 스스로 뭐 지방인 또는 지역인의 정체성을 버린 바가 없습니다. 그 말을 왜 드리냐 하면 우리나라가 제가 고등학교 때 대학 들어갈 그 70년대 말 80년 초의 경우는 서울과 지역의 격차가 지금처럼 크지 않았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나라가 서울공화국, 특히 수도권 또는 수도권공화국으로 변질되었다고 생각하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제 고 노무현 대통령의 꿈이었고 지방분권 균형 개발을 최초로 국정 아젠다로 내세웠던 분 아닙니까? 근데 일부만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윤석열 정권 들어서 두 가지가 이루어졌는데 그 윤석열 정권 들어서기 전에 김경수 지사가 주도하다가 했던 그 메가시티 계획이 다 무산되었죠. 그러면서 지역을 중심으로 한 메가시티는 다 무너지고 서울을 메가시티로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일부를 서울로 해서 서울 더 크게 만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는 철두철미하게 지방분권과 균형개발을 저희의 당의 기본 방침으로 삼고 있습니다. 사적으로는 이게 그냥 사적으로 제가 뭐 PK 출신이라는 것 외에 제가 청와대 문재인 정부 때 민정수석 비서관으로 있을 때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준비했는데 여기 옆에 있는 우리 김영현 비서관 이제 법무비서관 옆에 계십니다만은 당시 개헌안 주 책임자이기도 했는데 그때 저희가 주장을 했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받아들였던 것 중에 하나가 헌법 1조에 단어는 정확히 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공화국을 지향한다는 점을 넣었습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저희 이제 민정수석실 저를 포함해서 또 김영현 비서관 등을 포함해서 그 의견을 드렸고 대통령께서 수용을 했는데 그렇게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게 좀 말은 길어집니다만 프랑스가 미테랑 대통령 시절에 그 개헌을 합니다. 근데 미테랑 개헌 이전에는 프랑스는 민주공화국이다 라고만 돼 있었는데 미테랑 대통령이 이제 주도를 해서 개헌하고 난 뒤에 프랑스는 지방분권 공화국이다 라가 헌법 조문에 들어가고 그때부터 지금 같은 프랑스의 모습이 됩니다. 아주 지방분권이 강화되는 그런 모습이 되고 있다. 그걸 지향하는 게 저는 지방도 살고 서울도 사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추진해야 되고 전 개인적으로 저희 당에서 공식 확정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저희 뭐 과거 학자 시절의 개인 소신으로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습니다만은 노무현 대통령께서 행정수도를 세종으로 일부 옮겼지 않습니까? 그건 앞으로 더 추진해야 됩니다. 그 별도로 저는 사법 관련 기관들을 지방으로 보내야 한다고 좀 주장해 왔습니다. 예컨대 헌법재판소는 보통의 시민들이 헌법재판소에 왔다 갔다 할 일이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를 전주에 보내지 않을 이유가 없고 대검찰청에 시민들이 다닐 일이 없습니다. 대검찰청을 대구에 보내지 않을 이유가 없고 대법원에도 일반 시민들은 다닐 일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법원을 광주에 보내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또 감사원도 마찬가지인데 소리가 감사원도 일반 시민은 다닐 이유가 없는데 지금 감사원이 안국역 산꼭대기에 있어요. 너무 불편해요. 감사원을 예를 들어서 뭐 경남이나 강원도나 안 보낼 이유가 없습니다. 일반 시민들의 삶은 필요 없는 사법 관련 기관들을 전 지방으로 보내야 한다는 개인적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